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성전자 DS 경영 지원 직무죠. 인문계 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인데, 경영 지원 중에서도 이제 재무 직무로, 게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 직무,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무 직무는, 제가 그 합격자를 배출했었고요. 음, 사실 이쪽은 스펙이 낮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분들과 인문계 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DS 쪽에 들어가는 스펙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학교를 좀 보시는 것 같고 또 다양한 스펙을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문계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쪽은 아니라 사실 인문계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이공계 분들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DS의 경영 지원까지 뚫으셨다. 그래서 면접장까지 오셨다 하면 대단하신 겁니다. 뭐 제가 이공계 분들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올라오시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로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 또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보시는데 또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인문계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왜 지원했는지와 특히나 이제 재무 쪽은 여러분이 뭐 맘먹고 관련된 경험을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경험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신입인 분들은 혹시나 경력자분들과 같이 붙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세죠, 기세. 면접에서 내가 관련된 경력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간접적인 역량으로 어떻게 면접관한테 다가갈 것인가 그 기세를 좀 잘 보여주셔야 되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또 말도 잘하면서 잘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영 지원 재무 직무는 앞으로 이제 재무라고 할게요. 이 직무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며 리스크를 관리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무 데이터가 뭡니까?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죠? 요런 걸 아주 크게 봤을 때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또 돈을 버는 방법도 다양한 게 있겠죠. 또 돈을 쓰는 것도 다양한 어떤 계정 항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금전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겠죠.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 또 리스크도 관리해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정기술이나 생산 직무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재무 직무는 그 수익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이다. 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재무는 사실상 이제 각 사업부에서 일단 공정기술이나 생산은 뭐예요? 제품을 만들 때에, 야, 우리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해. 그럴 경우에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사실 삼전이 HBM 못 따라잡았을 때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 수장들이 이 엔지니어가 아니라, 뭐, 숫자를 보는 재무쟁이다.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감도 없어서 삼전이 하이닉스한테 밀린 거다. 그런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투자도 해줘야 될 거고, 사람도 뽑아줘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엔,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더 잘 만들고 더 잘 판매할 수 있게 돈으로 세팅하는 거다. 솔직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비유하면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다. 재무는 그 돈의 흐름을 잘 관리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더 큰 성과가 나는지를 판단하는 경영의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재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재무의 가장 높은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을 CFO라고 하죠. Chief, Financial이죠. Financial Officer. 그런데 이 보통 기업들이 지금처럼 좀 힘든 상황 있잖아요. 경영하기에 좀 힘든 상황. 이런 쪽에 있어서는 보통 어느 분들이 많이 CEO가 되시냐면 CFO 분들이 많이 CEO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거나
제품의 판매가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살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쥐어짜는 경영이라고 하죠. 효율 경영.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아껴야 잘 쓴다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한 달 용돈이 금방 떨어졌어요. 근데 한 달을 놔야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원 내에서 아끼면서 사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채용도 많이 하고 이런데 반대되는 회사들은 아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CFO 분들이 CEO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그 이 기업의 수장이 제조기업인데 엔지니어 출신이냐 아니면은 뭐 재무쟁이 출신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뭐 삼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기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의 수장들은 그래도 재무쟁이는 아니죠. 그 얘긴즉슨 지금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뭐 지주회사 격인 회사들에서는 숫자로 관리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은 결국에는 모든 기업의 성과들은 지표 숫자로 나올 텐데 그 숫자들을 보고 아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디선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덜 해야 된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직무 핵심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숫자는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건 뭐 비단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 거고 오히려 고객사들이죠. 지금 고객사들 빅테크 업체, 특히 미국의 M7 업체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최근에는 오픈 AI의 CFO 분이 약간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버는데,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그래서 뭐 CEO, 샘 알트만이랑 뭐 다시 얘기를 해서 뭐 우리 뭐 얘기 정정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의 향방을 무엇인가 추적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야, 우리 회사 좀 위험해. 그럼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뭐, 니네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라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답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CEO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재무직무에는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에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를 보고 CEO가 판단해서 투자를 하든가 멈추든가 문을 닫든가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 모든 거는 이 재무직무가 제공하는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특히나 반도체 산업은 설비 투자 규모가 엄청 크죠. 또 시장 변동성도 엄청 높죠. 지금은 다행히 뭐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전략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재무 직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의미죠. 재무 직무를 왜 지원했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서 내가 왜 재무를 지원했는지, 물론 뭐 여기 재무 직무를 지원하신 분들이 여기만 지원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뭐 재무는 다 뽑으니까. 대신에 제가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재무직무는 제조기업에서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조그만 기업이나 별로 그렇게 크게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재무직무를 하시면 나중에 이직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갈증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를 이런 제조기업을 지원하시는 게 좋고 또 가급적이면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설비 투자 규모도 크고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무직무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 아닐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왜 너는 여기를 왔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왜 반도체 산업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제가 실적도 뭐 하이닉스도 올려드렸고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먼저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실적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재무
아마 회계부터 먼저 하실 텐데 그 담당자로서 내가 이 숫자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들어가게 되면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 동기 만드실 때 내가 왜 반도체 산업인지에 대한 부분 요걸 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업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입니다. 그렇죠. 이거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재무회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재무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정보를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작성에서 회사의 매출, 비용, 이익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회계 감사 대응, 세무신고, 자산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제일 처음 뭐 합니까? 회사 실적 보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요 재무 담당자. 그러니까 이게 뭐 재무팀, 회계팀이라고 하는데 보통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일을 하실 겁니다. 회사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시는 일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계 중에 관리 회계를 하시는데요. 관리 회계는 뭐냐?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업별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반도체 제품의 원가 구조를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어디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죠. 그냥 사달라고 했다고 그냥 다 사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혹시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재무는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을 쓴다라고 하면은 항상 개선 요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아요. 또한 연간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매출과 이익 목표 설정하고 실제 실적과 비교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전략적 역할이다. 그래서 이쪽은 관리 회계라고 하는 부분,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면 이제 회사에서 기획팀, 뭐 경영기획팀이다, 뭐 사업기획팀이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인데, 회계 쪽에서는 어찌됐건 매달 성과를 취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 들어가시면. 그 다음엔 이제 자금 관리죠. 자금 관리. 자금 관리는 말 그대로 자금을 관리하는 거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그죠? 이제 돈을 굴리는 거예요. 또 환율 따라, 금리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리스크를 지게 될지를 매일 체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도대체 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해서 우리 돈으로 살 거냐? 아니면 뭐 증자해서 할 거냐? 뭐 채권을 발행할 거냐? 등등. 그런 식으로 매우 중요하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 둘 다 수출 기업이죠.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죠. 단순한 자금 관리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이다. 그래서 보통 신입이 들어가자마자 자금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안 그러죠.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일단 첫 번째, 이 회사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숫자들을 딱딱딱딱 작성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역할. 우리 회사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돈을 어디서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공시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작성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게 되시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 자금 관리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지금 무엇인가 좀 금리가 낮아? 그러면 뭐 돈을 어디서 차입해 와. 아니면 지금 빌릴 데가 없어? 최근에 한화 솔루션이 좀 유상증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죠. 자기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융통하지 않고 그냥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유상증자에서 한번 두드려 맞아가지고 요게 이제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뭐 빚을 갚게 되건 공장에 투자를 하건 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요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 하는 당연히 이거는 회사에 대한 환경 그리고 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자금 관리로 가시지 말고 관리 회계나 재무 회계 쪽.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뭐 배우셨건 아니면은 갖고 계신 자격증 중 뭐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있죠? 뭐 재경 관리사 그런 거 바탕으로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의 가장 큰 특징은 숫자를 통한 경영 이해와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제가 계속 의사결정 나온다고 했죠. 기술 직무는
공정이나 제품을 직접 개선한다면 재무는 그 결과를 숫자로 해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 제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재무가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지전능한 어떤 힘으로 왜 사! 그만해! 이런 건 아니죠. 다 현업과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직무를 잠깐 이제 생산 쪽 직무랑 비교하면 공정 기술은 수율을 개선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 관리는 생산 흐름을 최적화해서 효율 높이는데 재무 직무는 실제로 이러한 생산 활동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동일한 생산량이라도 어떤 걸 생산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를 숫자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게 이제 최근에 사실상 이번 실적에 HBM만 잘 팔았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번 건 아니거든요. 뭐 제가 앞단에 하이닉스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용 반도체 있잖아요. 디램과 낸드. 요쪽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났어요. 뭐 AI가 추론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많이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정보를 많이 줘야 된다라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범용 반도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도 오르고 USB 가격도 막 올랐었죠.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판단해야 되겠죠. HBM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이걸 HBM 만드는 거에 우리가 써야 될 거냐? 아니면은 돈이 지금 범용 반도체가 많이 벌리니까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그 라인으로 바꿔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재무단에서.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재무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엔 재무는 니네가 HBM을 좀 줄이고 D램을 많이 하니까 수익이 더 좋게 좋아졌다. 그럼 결국엔 CEO가 보고, 야, 그럼 우리는 수익이 더 중요하니까, 뭐 HBM보다는 범용 쪽을 조금 더 생산해라. 그게 결국에 재무는 그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 의사결정자는 그걸 보고, 뭘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너무 재무 입장에서만 봤기 때문에 삼전은 초반에 HBM 투자를 안 했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계속 해 나갔고, 그랬던 그 결과가 지금의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 물론 삼전이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그래서 이 재무는 결국에는 뭐 나빴다는 게 아니라 바보 같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여준 숫자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걸 숫자로 판단한다는 게 결국에 그런 값들입니다. 실적 그 취합을 다 했더니 생각보다 떨어졌어요. 야, 돈은 돈대로 더 썼는데 왜 실적이 안 나와? 그럼 지금은 더 많은 걸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범용 반도체가 비싸다며 그럼 범용 반도체로 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를 통해서 경영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지원한다는 게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재무가 잘해야 됩니다. 자,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세 가지인데 재무는 좀 정해져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회계 및 재무에 대한 기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공자 아니면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재무제표, 원가 구조, 자금 흐름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이다. 숫자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의미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는 비즈니스 이해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아까 3전이 조금 실수했다는 거죠. 재무 데이터는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과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쪽은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분석했던 경험이 좀 있으시면 좋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반도체 산업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해야 될지 빠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실무에서는 당연히 엑셀 데이터 분석 툴, 재무 모델링 능력,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경영 지원 쪽이니까 다양한 현업 부서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사업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 보고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 이러한 직무 특성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재무를 단순한 회계 업무가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평가한다.
특정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을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과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이닉스의 회계 쪽, 그쪽도 재무직무였나요? 아무튼 그쪽에다가 제가 좀 질문 그 댓글에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여기에다가 그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핵심 재무 관련된 분들 지원하실 때 필요한 질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론적인 부분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의 경험도 만들어 놓으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영지원 재무직무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한다. 나왔죠? 어디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 이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쪽에 더 몰아줄 것인지, 못하고 있는 쪽을 뺄 건지, 그런 것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또한 리스크를 관리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 무리한 투자하지 않는다.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투자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인 거고, 단순한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숫자를 통해 사업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경영 파트너 역할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업 분석에 대한 날카로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하이닉스 실적 기사, 삼성전자 실적 분석 기사들을 보시면서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한번 그 재무제표 보시면서 여러분이 현재의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실적 그대로를 AI한테 던져준 다음에 네가 만약에 삼전의 현직자다, 재무직무 지원자다, 재무직무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뽑아내셔서 그걸 면접장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가보시자. 왜냐하면 결국엔 숫자를 보시고 일을 하실 분들이라 숫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플러스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그걸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인문계 직무하니까 재밌네요. 다음번에는 하이닉스의 기업 문화, 인사 쪽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삼성전자 DS의 경영 지원 직무 많이 지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스펙이 높으신 분들과 경쟁을 많이 하셨을 거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차별화된 답변을 할 것인가? 그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해서의 지식이나 경험을 잘 연결시키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하셔서 어떤 인사이트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걸 잘 제시할 것인가?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남들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시고 열심히 빡세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카톡 주소는 제 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 그 분들께서는 요 카톡을 주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단톡방으로 오셔서 면접 준비도 하시고 뭐 궁금하신 사항은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또 제가 기사도 올려드리면서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무를 봤고요. 면접 잘 보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무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